그동안 제가 마광숙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딸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게 싫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고백과 새로운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응급실 앞 정적이 감도는 복도에서 박정수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마광숙을 미워했던 자신의 감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 복도 끝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광수가, 내 딸 어디 있어? 공주실이 눈이 뒤집힌 채 병원으로 뛰어들어왔고 복도에 앉아있는 박정수를 보자마자 멈칫했어요. 어머, 여사님이 왜? 설마 지금 이 사고랑 무슨 관련이라도 있으세요? 공주실은 혼란과 불안,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어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한 회장 장모입니다. 그 순간 공주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커졌고 입은 쉽게 다물어지지 않았죠. 박정수는 어렵사리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마광숙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딸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게 싫었습니다. 감히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위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동안의 갈등과 고뇌가 묻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광숙 씨는 제 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더군요.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마광숙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복도엔 묘한 침묵이 흘렀고 공주실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박정수를 응시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과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죠. 그날 밤 술도가의 CCTV를 검토하던 오천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마를 찌푸렸어요. 발효기계 폭발 직전에 로그 기록을 확인하던 중 그는 기계의 비정상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이었죠. 여기 이상한데 발효기 내열 밸브 쪽을 누가 고의로 세팅값을 바꿨어? 곁에 있던 오강수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네? 누가 건드렸단 말이에요? 오천수는 심각한 얼굴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CCTV 파일을 불러왔고 한밤중 술도가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새벽 1시 42분 검은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몰래 출입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오천수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 독고탁이야. 분명히 그 사람이야. 이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술도가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기계를 건드린 거라고? 오강수는 이를 악물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럼 형수님이 다친 것도 전부 그 인간이 계획한 거란 얘기예요? 모두의 시선은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독고탁. 분노와 응징, 그리고 파멸이 시작됩니다. 병원 중환자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마광숙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여전히 복도에 앉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과 함께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박정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가 망설임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마광숙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죠. 마광숙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박정수 여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사님이 왜 여기에? 마광숙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광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이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동석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오강수,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가 급히 따라 들어섰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광숙 씨!
한동석은 마광숙의 침대 곁으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기운이 없었던 마광숙이지만 장모 박정수의 눈치를 보며 난감했어요. 그 모습을 눈치챈 장모 박정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광숙을 보며 괜찮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끄덕였어요. 그때 오광수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CCTV 확인했는데 독고타기 일부러 기계를 망가뜨렸어요. 뭐라고요? 마광숙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고 한동석의 눈빛도 순간 얼어붙었어요. 박정수 여사 역시 이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죠. 오광수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발육이 밸브를 조작했어요. 영상 속 검은 점퍼의 사내가 독고타김을 확인하자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마광숙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고 한동석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죠. 박정수 여사 역시 영상을 보며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제 공주실에게 들었던 마광숙의 고난,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확인한 독고탁의 비열한 만행이 한데 엮이며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붕대로 감싸인 그녀의 손과 팔 의식을 잃고 창백했던 얼굴. 15년 전 민서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과 절망이 다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했어요. 한동석의 눈에서는 이제 연민이나 동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응징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독고탁,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감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건드려? 한동석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을 차갑게 울렸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박정수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죠. 한편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직감한 독고탁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다 들통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장미애가 싸늘하게 되묻자 독고탁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술도가 기계를 부셨어. 그 지긋지긋한 술도가 내 모든 걸 앗아가고 우리 가정을 망쳤으니까. 장미애는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수화기 넘어 장미애의 절규는 독고탁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그는 널브러진 술병들 사이에서 흐느끼며 중얼거렸죠. 오범수, 내 딸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밤이 날 무시해? 장미애, 당신마저 나랑 이혼하겠다고? 왜 모든 게 망가지고 있어? 술도가, 그 밀어먹을 술도가. 독고탁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어요. 나는 그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때 독고탁의 집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비장한 얼굴의 한동석이 경찰과 함께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한동석의 눈은 독고탁을 향해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오강수와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도 서 있었습니다. 독고탁, 이제 당신 죄값을 치를 시간이야. 당신이 발붙일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평생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어. 독고탁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의 술 취한 눈동자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죠. 그의 파멸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어요. 경찰들이 독고탁에게 다가서자 그는 흐느끼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제발. 그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경찰은 독고탁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목을 조이자 독고탁은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궜어요. 한동석은 독고탁을 냉랭하게 내려다봤어요. 4명의 형제들은 독고탁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이를 갈고 있었죠. 오천수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끝난 거죠? 한동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 독고탁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경찰에 연행되어 나가는 독고탁의 뒷모습을 보며 한동석은 굳게 입술을 다물었어요. 술도가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 뒤에 숨겨진 독고탁의 오래된 악행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위협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녀의 회복 소식에 독수리 사형제는 물론 박정수 여사도 안도했죠. 박정수는 매일 병실을 찾아 마광숙의 곁을 지키며 진심으로 그녀를 보살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마광숙도 점차 박정수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사님,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박정수를 불렀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광숙의 손을 잡았어요. 광숙 씨, 괜찮아요? 아픈 데는 없고? 네, 덕분에요. 마광숙은 환하게 웃으며 박정수의 손을 맞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닿았고 그 온기는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녹여내기에 충분했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병실에서 나오며 박정수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내 사위의 아내이자 우리 손주들의 엄마가 될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지. 내 딸처럼 소중하게 대할 걸세. 박정수는 한동석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독고탁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외부 세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의 핵심 증인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등 추악한 공작을 펼쳤죠. 사형제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독고탁의 뿌리 깊은 악행은 생각보다 견고했어요.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독수리 술도가와 그 가족들을 옥죄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한동석에게 걸려왔어요. 회장님, 독고탁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회장님 가족이 운영하는 대신그룹의 불법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비서의 목소리에 한동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독고탁의 악행이 자신의 가족, 즉 박정수 여사가 운영하는 대신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 출생의 비밀과도 같은 은밀한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독고탁의 파멸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독수리 사형제와 마광숙 그리고 한동석은 독고탁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완전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박정수 여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롭게 시청하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